캄보디아 아니고도 뭐 많아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감금, 고문까지 행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로 봄에도 자수를 하고 싶다라면서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찰청 그리고 합동수사를 하면서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 신고기간인 만큼 자수를 하면 양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수사기관에 자수해서 입국하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가 어렵지? 그냥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미 수배 명령이 떨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고소를 당한지 모르고 해외에 출국한 경우가 있고요. 이미 한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범죄 행위를 실제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진 경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캄보디아에 드디어 코리안 데스크가 생겼다, 이런 기사들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조직원들도 검거가 되었고 잡혀있던 피해자들도 구출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하면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에 해외에 가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잡혀있다, 거기에 가담을 한 것 같다, 수용소에 있다,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속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는 형한테, 아는 선배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외로 가는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까지 알고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다, 아니면 돈 세탁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한다, 이런 식의 불법인 것은 맞지만 큰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봤더니 갑자기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도록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한 달 또는 두 달 이런 업무를 하다가 나 이제 한국 돌아가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협박을 하죠. 너 거기 가서 한국 돌아가, 너 어차피 범죄자다, 네가 이거 다 속된 말로 덤탱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한국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수배까지 내려져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민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현지 경찰한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물론 잘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치안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의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청이나 현지 경찰에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 여권이 무효화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불법 체류자 신세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불법 체류자 신세로 구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나는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자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 부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경찰서, 어떤 수사관이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현지 경찰한테 저 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배가 내려진 수사 부서에 그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수의 방법과 시기인데요. 자수도 말로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놔야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한 행동이 진짜로 잘못인지 알고 간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수가 아니죠.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당사자한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수사 부서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여권이 만료가 되었다 또는 여권이 무효가 되었다면 본인의 여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긴급 여권 같은 방법들이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도움을 받아서 한국을 귀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수사관에게 인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인계될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결국에는 크게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담당 수사 기관을 찾는 것 하나, 그리고 여권에 관한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입국 후의 문제겠죠.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집에 갈 수 있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다면 수배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바로 받아야 될 텐데요. 미리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방주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죄가 아니라 더 낮은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됐는데 기소중지가 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수사 재기 신청을 해서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 결정을 통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하나씩 처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수하면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수를 한다고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의 개념 자체가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수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감경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요, 자수에 관한 규정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면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감경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경의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수를 꼭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처분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자수를 통해서 본인의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두고 있죠. 이때에는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공지도 나와 있고요. 만약에 자수할 의사가 있다면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해외에 있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협조해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아래 자막에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속아서 범죄로 끌려가신 분 속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로 이게 왜 그러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래서 뭐 잘 속아서 가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요즘에는 해외까지 갈 정도면은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보이스피싱까지는 몰랐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범죄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계도 보험까지 갔다가 가야죠. 결국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송환돼 오니까, 압송돼 오니까 수사관들도 인천공항에 나가 있고 변호인도 사실은 현장에 있어야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안심을 좀 하고 또 바로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을 일단 1차 진술을 할 거거든요. 바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든 뭐든 공항 가죠. 캄보디아 말고 다른 나라들도 노래가 들어오는 게
그럼요. 사실 이게 언론에 지금 캄보디아만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공안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그런 나라들로 점점 더 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캄보디아였던 것일 뿐이죠. 캄보디아 아니고도 뭐 태국, 뭐 미얀마 뭐 많아요. 치안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그런 나라들로 자꾸 옮겨간단 말이에요. 결국 캄보디아 코리안 데스크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 또 가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속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에 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죠.